K-스포 박성백, 서준용입니다. 네, 이제 출발 전에 좀 기아를 가볍게 놓고 워밍업을 하면서 오르막을 진입하기 시작합니다. 네, 초반에는 경사가 좀 있기 때문에 앉아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댄싱으로 좀 풀어주면서 올라가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. 네, 초반에 이제 경사가 중간보다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어필을 시작하면 다리가 잠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의하면서 올라가면 좋습니다. 초반에 약간 좀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후반부에 거리는 뭐 비록 2.5km밖에 안 되지만 마지막에 급격하게 시속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페이스 유지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. 클라이밍 같은 경우. 네, 평지에서는 이제 적당한 가속을 해서 이제 그 다음 어필이 시작될 때를 대비해서 가속을 붙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보통 선수들 같은 경우는 댄싱이나 어필에서 이렇게 대시를 한번 하는 경우에 좀 일반 분들이 동호인분들이 한번 대시하거나 어필 댄싱 시작할 때보다 좀 더 긴 거리를 좀 남들이 봤을 때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서 너무 또 따라 하신다고 막 급격하게 막 댄싱을 많이 하시면 상체에 막 팔에 쥐가 올 때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적당한 케이던스를 찾아서 약 85에서 95 사이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. 근데 여기에서 이제 85나 95라는 케이던스는 말 그대로 평균적인 교과서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나는 85가 조금 좀 빠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뭐 80 이상만 가셔도 충분한 운동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저 같은 경우는 한 75에서 한 80으로 목에서 주속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평균적인 데이터를 놓고서 85에서 95 케이던스를 말씀드리는 거지 굳이 꼭 내가 85 케이던스 이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무리하게 케이던스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. 자칫 잘못해서 중간에 95 케이던스나 막 100 케이던스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너무 과한 케이던스는 오히려 체력 손실에 약간 더 무리를 주기 때문에 일정 적절한 케이던스를 찾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하지만 그러면서도 와트는 떨어지지 않고 내 와트는 유지하면서 내 케이던스를 찾는 게 가장 큰 클라이밍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네, 이 지점부터서는 약간 완만해지기 때문에 기어를 좀 더 무거운 기어를 줘서 빠른 가속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기아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기아 비율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과속해 줘야 될 부분에서 과속을 못하면 탄력을 못 받아주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급격한 경사 부분에서 시속이 오르지 못하고 도입을 하게 되면은 체력 손실에 갑자기 또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기아 변속이랑 기아 조정이 좀 테크니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어필을 좀 더 편안하고 내 힘을 최저화해서 어필을 오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. 네, 또 어필에서 중요한 점은 또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초반은 빨리 가고 후반에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다면 전체적인 기록이 늦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쉬지 않고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후반에 올리는 페이스를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네, 선수들 같은 경우는 2.5km 보통 이 정도 부각 힐클라임 정도의 곡에는 그렇게 크게 페이스를 조절 안 하고 초반부터 그냥 끝까지 밀고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좀 세게 타는 편인데 이제 일반 분들이 타시기에는 2.5km라는 거리를 보면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지만 어필에서는 상당한 거리이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이랑 이제 이런 힘 조절을 잘 분배해서 정상까지 끝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자기 자신의 이제 맥스를 좀 높이려면 좀 이제 힐클라임 잘 하시는 분들, 자기보다 약간 좀 한두 단계 좀 좀 잘 타시는 분들하고 같이 경쟁해서 올라가면 자기 자신의 맥스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도움 방법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뭐
구덩이랑 이렇게 방지턱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살짝 뛰어넘어서 넘어가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제 시속이 저하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물 같은 것도 잘 봐주면서 피해가면 어필에 올라가는데 기록 단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 코너 보시면 인아웃이 약간 있는데 언덕에서도 다운힐에만 인아웃이 있는 게 아니라 어필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칫 인으로 너무 들어가시게 되면 경사도가 좀 더 아웃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가파른 경사를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약간 좀 무게가 나가시는 분들은 좀 더 급격한 체력 저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웃으로 돌아가는 것도 좀 유리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좀 생각했을 때 내 몸이 다른 사람보다 무겁다 하시는 분들은 아웃으로 돌아서 올라가시는 것도 초를 단축하는 데 큰 방법입니다. 이제 이 지점은 이제 중간 과속 부분이기 때문에 과속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기아를 내려주고 시속을 올려줘야지만이 또 이제 급경사를 만났을 때 탄력으로 어느 정도 부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중간중간 타시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춰서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정상 부분에 거의 다 도입치게 되면 이제 막판 스퍼트라고 하는데 이제 기록을 단축시키려고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마지막에 내가 힘을 아껴야 되는 부분에서 못 아끼고 초반이나 중반 부분에 너무 힘을 많이 소진해서 정상까지 끝까지 못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기아를 좀 미리 가볍게 써서 힘을 마지막까지 세이브 한 다음에 정상까지 진짜 내 있는 힘을 다 쏟아부을 수 있을 정도로 맞춰서 가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어필에 있어서. 네, 마지막 스퍼트에 있어서는 자기의 끝까지 쥐어짜낼 수 있는 스퍼트 사정거리를 잘 계산해서 적정한 기아를 두고 스퍼트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. 아무리 힐클라임이어도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시속이 40km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정거리를 잘 계산해서 200m면 200m, 400m면 400m까지 끝까지 시속을 죽이지 않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초를 줄이기에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.